여성 운동선수에 있어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짤 때는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근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무릎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쿼드리셉스를 많이 씁니다. 이건 EMG 스터디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높은 박스나 높이에서 착지를 하는, 아래로 뛰어내리는 착지를 할 때 EMG 스터디에서 보면 남성에 있어서는 무릎 안정성을 위해서 햄스트링을 더 많이 쓰는 반면에 여성에 있어서는 쿼드리셉스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머슬의 액티베이션이 EMG로 이제 증명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힘의 어떤 생산이나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 있어서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돼서 무릎에 부상되기 쉬운 그런 자세로 갈 적에 그 자세에서 머슬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잡아주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빠르게 힘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힘이 발휘되기까지 남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릎에 있어서 RM이 증가되어 있고 무릎이 이렇게 하이퍼하게 지나치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잘 다칠 수 있고, 이 상태가 되면 머슬보다는 ACL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평소에도 더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있어서 저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8가지를 말씀드리면 무릎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 주변만 근육 운동을 시킬 게 아니라 힙 주변에, 힙 조인트 주변의 근육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햄스트링의 어떤 컨트롤, 그 뉴로머스쿨라 컨트롤 패턴을 우리가 다시 훈련시켜야 됩니다. 무릎의 안정화를 위해서 쿼드리셉스보다 햄스트링 쪽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그걸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무릎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넓은 골반이 뛰고 무릎이 맑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그리고 무릎이 더 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RM이 이게 너무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하이퍼텐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운동 방법들이 고려돼야 되고, 햄스트링에 파이어링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남성에 비해서 조금 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이스피드 트레이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뉴로머스쿨라 리액션, 이건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퇴부의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대안을 보면 넓은 골반과 무릎에서의 맑은 형태, 증가된 맑은 형태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무릎에서의 어떤 다이나믹 컨트롤을, 발루스 무브먼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운동 기술은 뒤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릎 안정화를 위해서 햄스트링을 쓴다고, 햄스트링 쓰는 게 효과적인데 쿼드리셉스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햄스트링에 대한 뉴로머스쿨라 컨트롤 훈련을 자꾸 시켜줘야 되고, 느린 우리의 힘 생산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빠른 스피드 훈련이라든지 리액션 타임을 줄이기 위한 운동 방법이 보완이 돼서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나 힙 쪽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착지할 때 무릎뿐만이 아니라 힙에 대한 컨트롤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근육의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 훈련을 좀 시켜서 근육에 의한 안정화 보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자, 무릎의 렉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뒤쪽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프라이매트리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키, 빠른 스피드, 그리고 저부하의 고방법 훈련을 하게 되면 머슬의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면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민감하게 하이펙스텐션까지 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보다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효과적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뉴로머스쿨라 컨트롤을 강조하고요. 지구력, 낮은 지구력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구력 훈련을 프로그램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 ACL 리헵의 개념은 펑셔널 리허빌리테이션입니다. 그리고 프로프리오셉션, 뉴로머스쿨라 컨트롤을 강조하는 게 추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막 보면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지만 좀 혼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프로프리오셉션은 우리가 사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심성 요소예요. 움직임이나 위치, 운동에 대한 이런 부심적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감각 기관들에 의해서 느끼는 것들이 프로프리오셉션이고, 그거에 의해서 CNS에서 통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 반응, 그것이 바로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조절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부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단 다닐 때 이렇게 무릎이 발부스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닌 일직선으로 얼라이먼트가 잘 된 상태로 내려올 수 있게 평소에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고요. 제가 간혹 이런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 입은 사람들 보면, 이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서 이런 발부스 형태를 많이 띠거든요. 무릎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눈치를 간혹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국적 관심이지 딴 거에 대한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혀줍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같이 있던 스텝인데요. 연기가 조금 오버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스텝을 오르내리는 훈련할 적에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는 선수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고요. 같은 모델이라도 조금 오버됐습니다. 보시면 이런 형태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텝에서 옆으로 올라갈 때 일라스틱 밴드로 저렇게 발부스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릎이 일자로 올라가게끔 무릎 쪽에다 힘을 주면서 유지하면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때는 훈련 적용 기간이 좀 짧아서 그랬는지 느린 움직임에서는 되는데 빠른 움직임에서는 이게 좀 안 됐었는데요. 롱통하게 적용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타에 소개됐던 테크닉인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익스텐션에 대한 컨트롤로서는 보니까 플라이오메트릭 이런 기술들이 강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 여선생님이었는데 착지할 때 발부스를 띄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하면서 이런 걸 해주면 하이퍼 익스텐션에 대한 컨트롤이 좀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사항 8가지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방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헌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아까 봤지만 많은 팩터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인터널 리스크 팩터 중에 예를 들면 여성이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 남성으로 바꾸세요.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부학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게 골반이 너무 넓기 때문에 골반을 어떻게 해부학적으로 잘라내서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신경이나 근육학적인 요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근력 수준이 낮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력을 향상시키고, 근력의 불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무릎에서는 쿼드리셉스와 햄스트링이 이 근력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부하작용에 있어서 두 개의 코 컨트랙션이라든지 적당한 근력 비율은 무릎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프리오셉션, 이런 감각들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집중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고된 것들을 보니까 와블보드를 이용해서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을 했더니 ACL 인저리가 감소되더라. 없어지더라가 아닙니다. 감소되더라. 그리고 착지하는 동안에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에 초점을 둔 6주간의 점프 훈련이죠. 이걸 시켰더니 슬관절의 인저리가 발생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프로프리오셉션이라든지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이 예방 훈련 프로그램의 주가 돼야 되는 걸 알겠어요. 다른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